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그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오늘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태국은 길고 길었던 4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어제 태풍 10호 태풍인가요? 의 영향으로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한국어와 영어 자막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막은 영상의 자막 버튼이나 환경 설정 버튼, 별 표시나는 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한국어와 영어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업데이트된 국내 감염자에 대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무부는 국제위원회 엠네스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태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광부 장관의 푸켓 계획에 대한 전달이 실수되었습니다. 전달을 실수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도소 내 전자팔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혁신적인 고무제품 개발 계획이 정부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지금 현재 DJ, 그러니까 교도소 내 재소자의 감염 사례, 국내 지역 발생에 대한 경로 추적과 그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월요일 불법 약물 혐의로 중앙특수교정기관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양성 반응을 보인 37세 남성과 접촉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남성이 감염된 것이 확인되기 전 14일 동안 접촉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RT, PCR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음성을 검사한 12명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방콕 반목 지역에 있는 콘도 주민 137명에 관해서는 음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피의자 재판 당일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출석한 492명 중 14명은 직접 접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그룹으로 인정되어 현재 격리 중입니다. 14명 중 13명은 지금까지 음성 판정을 받은 반면 마지막 1명은 오늘 검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78명 중 146명은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332명은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과 접촉했지만 감염의 위험이 낮은 6명의 교정병원 직원입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격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앙특수교정기관에서 111명의 남성과 접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의 간부가 위험 그룹이 되어 화요일과 토요일에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52명의 간부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14일 동안 격리된 반면 환자와 같은 유치장을 함께 지낸 35명의 재소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감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은 시험 결과가 아직 진행 상태이며 나머지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와 같은 승합차를 타고 법정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화요일에 2차 검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환자가 DJ로 활동하던 라마 3세 도로의 야간업소에서 34명 중 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의 결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환자가 근무하고 있던 라마 5세 로드의 한 시설에서 60여 명 중 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14일 동안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일하고 있던 카오산 로드의 시설에서는 15명의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와 같은 날 카오산 로드에 있었던 112명의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뿌라차위 지역에 있는 학교의 3명은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14일 동안 격리 지시를 받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쑥사와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감염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자 주변에 무려 990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118명, 저위험군은 856명이며 조사 중인 사람은 16명입니다. 지금까지 520명이 검사를 받았고 감염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약 1000명에서 약 10명이 모자라는 990명이 검사를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모두가 다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이제 쇼핑몰 검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사할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 지금 태국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이차나라는 추적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로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 검사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고 계시죠. 전화번호나 이름을 쓰고 있고 그런 게 잘해서 이렇게 많이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고위험군은 같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교정당국하고 재소자 그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태국 외무부가 국제위원회인 엠네스티라는 곳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제한하고 반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렸다는 런던 소재 국제 엠네스티 AI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국제 엠네스티는 800만 명의 회원들과 팔로워들이 태국 프라유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31명의 시위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혐의의 철회를 촉구하고 공무원들이 정부에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대중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 2달 동안 정부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국민 집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학생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 여러 번의 시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태국이 서명자인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여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 체계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에 관하여 자유로운 표현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태국 정부는 창의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경멸하거나 증오심을 부추기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한다며 정부는 반대 의견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의견 교환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경찰이 평화 시위를 보장할 의무를 다하였다는 경찰을 변호하며 경찰이 시위대와 시위 현장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적인 무력의 사용을 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일부 시위자들이 법을 어겼고 경찰은 이중잣대 없이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사건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자, 이쪽이 제가 이 엠네스티라는 곳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국제위원회라고 합니다. 런던 소재에 있는 국제위원회인데 여기에 이제 회원과 그리고 팔로워들, 거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800만 명이 지금 현재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잡아들이고 많은 31명에 대해서 시위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고 풀어주고 막 이랬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제 탄압을 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했더니 이제 외교부에서 그거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낸 겁니다. 자, 이제 남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요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요것도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태국과 중국 간의 얘기입니다. 태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 총리는 금요일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상호 무역 및 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2020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의 세계 무역 서비스 회담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국과 국제 무역 및 경제 협력 강화, 세계 경제 회복 추진, 세계 수요와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의지에 찬사를 표했습니다. 총리는 태국이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020년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에서 세계 무역은 기술적 진보를 상징하며 경제 교류와 국제 교역에서 중요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무역 서비스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많은 국가들은 무역 서비스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상호 연결된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혜택을 얻기 위해 법과 규정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식품, 에너지 및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한 관련 전시회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무역 서비스에 대한 보다 투명한 규칙이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총리는 태국 정부가 혁신, 첨단 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경제 구조를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의료 혁신이 태국에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C19 사태 이후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태국은 C19와 싸우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올해는 태국과 중국의 수교 45주년입니다. 총리는 태국이 중국과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 간 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중국이 C19로 야기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면서 국제적인 통합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자, 중국과 태국의 계속적인 전략적 제휴, 그리고 무역협정, 무역협정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모든 태국에 있는 프로젝트들, 대형 프로젝트들은 거의 중국이 싹쓸이해 갔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컨소시엄들이 다 싹쓸이해 갔죠. 동부순환계획로, 그리고 고속철도, 거기에 또다시 우타파오 제3터미널 건설까지 중국이 전부 다 쓸어갔습니다. 거기에 요번에 불거졌던 문제 또 있죠. 해군의 잠수함 구매. 총 3대인데 한 대는 벌써 진행돼서 대금이 지불됐고 2대를 살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국 총리는 중국과 협력 잘해야죠. 모든 게 다 그쪽에 가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받았던, 대출 받았던 돈 글로 다 가고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한국이 이 자리에 못 들어간 게 참 아쉽습니다. 기술력으로 이번에 맞는 C19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관련해서도 한국이 더 우위에 있을 텐데요. 요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냥 제발 빨리빨리 가가지고 같이 협력하자 해가지고 한국도 태국하고 많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는 관광체육부 장관의 실수. 어떤 실수냐면 이제 푸켓 모델 있죠. 푸켓 모델. 요거에 관한 것을 이제 현지 주민과 거기에 이제 전달했을 때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정하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사업가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푸켓 지방을 국제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려는 계획을 잘못 전달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것이 현지인들의 우려를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팟 장관은 9월 6일 관광부가 빠통비치 지역의 관광 사업자들의 건의와 불만을 기꺼이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기업인들의 대표들이 초청되어 태국인 귀국자들에게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선별 조치들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푸켓으로 다시 데려오려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비자를 받기 최소 72시간 전에 발급된 C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하고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민들에게 그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의도는 없습니다. 푸켓은 관광지로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적어도 한 달은 머무를 것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정부의 계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사업자들은 도시개발과 함께 1년에서 2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유흥업소 폐장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해 줄 것과 도시개선 계획과 무료 와이파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국에서 C19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국내 관광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월 1만 바트씩 지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채 상환을 1년에서 3년까지 보류하며 5년에서 7년 동안 대출을 해주어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기업인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빠통병원의 개선과 도내 공중보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도시계획, 와이파이 분야의 발전도 요청하였습니다. 피팟은 이 같은 우려는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으며 관광부의 푸켓 방문은 이 계획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잘못 들으면 제가 이제 유심히 들어보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켓을 살리기 위해서 푸켓 모델을 개발하고 푸켓을 먼저 오픈해 주겠다 그러는데 와이파이 설치해 달라, 월 1만 바트씩 지원해 달라, 그냥 달래는 거죠. 그리고 5년에서 7년간 그 소프트론, 장기 대출론 해주고, 그리고 지금 있는 부채의 상환을 1년에서 3년까지 보류시켜 달라. 이야, 참 이런 거 파타이는 이런 거 안 해줘도 할 것 같은데요. 촌불이나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푸켓 모델 같은 경우는 14일간 지역 격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푸켓에 있을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 지역 격리 있던 데에서 빠져나가면 돼요. 그건 푸켓에만 있는 거죠. 푸켓 도안에만. 그리고 이제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푸켓 안에 7일간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참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 관광객이 푸켓으로는 못 가고 있는데 국내 관광객을 치중한다. 이상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관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분들은 이러지 않을 텐데요. 지금 호텔이 무너지고 있고 호텔이 폐업하고 있고 80% 가동률이 20%밖에 안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걸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지역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사무이도 있고 아니면 파타야, 라용 다 있는데요. 자,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교도소내, 한국에는 전자팔찌, 이제 성범죄자에 대해서 전자팔찌 착용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태국은 교도소 내에서 전자팔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썸싹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수감자 수를 30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모니터링 팔찌가 교도소 내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은 법무부의 조기 석방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우측이 있는 겁니다. 우측 소식. 혁신적인 고무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라텍스의 고무 나무의 원산지죠.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도 있고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라차다 정부 부대변인은 농림부가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고무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구 보조금,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그리고 혁신적인 고무 프로젝트를 위한 허브인 러버밸리의 설립을 포함한 몇몇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의 많은 고무 농장, 고무나무 농장, 저도 많이 가고 회사에서 그것도 연관이 있어서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고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생산이. 그래서 예전에 태국에 관광 오시면 라텍스 베개 하나 사시고, 뭐 베개, 뭐 침대 카바 사시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뭐 거기 가짜도 있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잘 사시면은 진짜 오리지널 뭐 80%까지 들어간 건가요? 100%는 힘들 것 같고요. 80%, 90% 들어가는 그런 라텍스 제품을 저가에 사실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베개만, 라텍스 베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라텍스가 그런 성질이 있대요. 해충이 못 오게 막아주는 성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가 확실하게 그거를 있습니다 라고 못 드리는 건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해가지고 저도 그것만 침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침대 매트리스는 너무 비싸서 제가 못 사고요. 베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 8일에 보내드린 반테남의 태국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남이었습니다. Preview.